그냥 바로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자체가 그 영상하고 같이 나레이션으로 해가지고 같이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따로 이제 저한테 포커스 싱 안 해주셔도 되실 것 같고 영상하고 같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PA 코리아의 워팀 박우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사토리 하루키가 읽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이 책은 니체의 명언들을 엮은 책으로서 삶의 원동력과 인생의 지침을 주는 인문학 서적입니다. 일본 아마존 인문서적 1위이자 역대 인문학 분야 최대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작품입니다. 최근 신입 직원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초년생의 안내 지침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연말에 하늘을 달려오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 마음을 달래줄 책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책의 선정 이유는 첫 번째, 니체의 인생 명언 중 현대인의 이성과 감성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존 중심 개념의 생철학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세 번째, 짧은 경구와 산문체의 글이 특징이며 가볍게 읽고 명상하기 좋은 책이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자신, 기쁨, 삶, 마음, 친구, 세상, 인간, 사랑, 지성,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책의 204가지의 니체의 말 중 5가지를 선정하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고 폄하하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아직 아무 실적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자신을 존경하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이상에 다가가게 되며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전히 기쁨은 부족하다. 더 기뻐하라. 사소한 일이라도 한껏 기뻐하라.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며 온갖 잡념을 잊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도 옅어집니다.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모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저희 직원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즐겁게 배워라. 즐거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설픈 지식을 가진 자의 소나기 안에 있습니다. 오래 배우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더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로운 업무와 취미의 달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너무 힘주지 마라. 모든 일은 자신이 가진 4분의 3 정도의 힘으로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본인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행동은 지침과 불안함을 낳고 보는 이들에게 고통스러움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과정 중 당사자의 불쾌감이 어디엔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분의 3 정도의 힘으로 완성한 것은 어딘지 모르게 느긋한 여유가 느껴지는 넉넉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 최선을 다하되 지치지 않도록 여유를 남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왜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면 길은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방법을 담은 책을 읽어도 유명한 부자의 성공 노하우를 배워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먹는 약 하나도 그 사람의 체질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타인의 방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왜에 대하여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 왜 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 등 그 같은 물음에 깊이 사고하지 않고 명백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왜라는 의문에 명백한 답을 제시할 수 있으면 이후의 모든 것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이미 자신의 길이 눈앞에 명료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인 아모르 파티란 모든 감정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우리 모두 회사와 삶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자기 가치관이나 내 삶의 그 뭐라 그러죠? 인생 철학을 조금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 있나요? 나 어떻게 살았더니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해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살아갈 거다.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시작됐네. 예를 들어 아니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는 뭐 인생 뭐 성공 스토리 막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직장생활 12년 하다가 이제 사업한 지 6년 됐는데 진짜 제 생각은 저는 아직도 엊그제가 진짜 직장인 같고 한 1, 2년 전에 군대 전역한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제가 해준 얘기보다 혹시 여기 직원분 중에 그런 좀 내 인생 철학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아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무도 말 안 하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제 인생은 좀 내 자신을 사랑해라, love yourself 이게 딱 명확하고 자존감을 최대한 건들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새로운 일을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좀 20대 초반에 원래는 간호학을 하려고 했다가 뭐 그때 광고 회사도 다녀보고 격리도 해보고 그걸 좀 짧게는 아니고 배워보다가 거기서 자존감 떨어지고 지치면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저 뭔가 시도를 할 때 되게 움츠러들고 신경도 되게 날카로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 운영팀은 일이 좀 많이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좀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여기 짱인데 어쩔 건데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면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뭐 다른 일을 시도했었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막 여기서 해봤자 도움도 안 돼 이런 것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가 여기서 이거 하면 나는 어딘가에든 뭐든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놀랍니다. 저는 제 가치관은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제 가치관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여기 나왔던 것 중에도 하나가 있지만 뭔가 스트레스나 뭔가 화가 나거나 하는 그게 있을 때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계속 나 더 짜증나는 상황이야, 또 더 짜증나는 상황이야, 또는 더 화나는 상황이야, 더 아니면 더 힘든 상황이야. 그 상황을 아플 때도 어떤 걸 그냥 잠깐 잊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계속 생각할수록 더 아픈 것처럼 좀 짜증이나 화나 이런 순간들을 자기가 그걸 곱씹으면서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탈피하는 다른 생각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약간 이라고 비슷한 건데 내 주위 사람이 생각보다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었어요. 그 뭔가 힘듦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당신을 위한 말만 해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위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그냥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드라마 속 인물들이라는 것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아예 제3자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더 객관적일 수 있고 내 주위 사람들 생각보다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좀 뭔가를 판단을 할 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보통 이제 뭔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약간 그나마 저랑 싱크가 그나마 비슷했던 게 이 과정이라 생각했던 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저 일을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이제 스트레스 요인들을 뭐 잠깐 좀 딴 생각으로 가져간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완전 반대예요.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마라톤 얘기도 했지만 이걸 해결하고 나서 쉬어야 1시간을 쉬더라도 정말 100시간 쉰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는데 이게 정말 스트레스 요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딴 생각으로 쉬면 사실 저 같은 성격은 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뭐
윤재랑은 제가 이번에 굉장히 성향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게 그렇게 계정이 정지됐으면 저는 진짜 잠도 못 자요. 그냥 계속 전화하고 막 난리치고 해서 어떻게든 살면서 텐데 성향 차이겠지만 그렇게 먼저 그냥 다 가서 그 스트레스 요인들을 때려 부수듯이 격파를 먼저 해버리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여태껏 살아왔을 때 이걸 뭔가 남겨놓고 다른 걸 하기 시작을 하면 얘가 스트레스를 80을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딴 데서 10만 받아도 터질 수가 있어요. 문제된 스트레스 요인들을 최대한 뭐 시간이 부족하면 저기 미안한 얘기 지금 차라리 빨리 나와서 일을 처리하고 내가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대표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태광 TCS 다녀서 연구소장을 했을 때 그 태광이 굉장히 컸던 회사인데 거기서 그 심야 택시라는 게 있어요. 11시 이후에 탈 수 있는 택시인데 그게 그 태광그룹 전사 1위였어요. 저희 부서가. 그 정도로 굉장히 빡세게 돌리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인생에 대한 성공이라든가 달성 목표치를 굉장히 좀 크게 잡는 게 지금 저도 직장생활 12년하고 사업 6년 차 됐지만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좀 철학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약간 4분의 3처럼 뭐 다 똑같이 저랑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 기준들이나 KPI나 이런 쪽들을 잡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은희 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동영상하고 좀 프레지 우리가 고민했었잖아요. 동영상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동영상이었는데 이 풀동영상으로 그래도 생각보다 잘 제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풀동영상은 사실 프레젠테이션에 나오면서 발표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는 발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흘러가는 대로 끊기면 안 되고 굉장히 모르듯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지 영상인 걸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보다 더 힘든데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좀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발표자를 위해 뭔가 조언해 주실까요? 일단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 영상 정도. 근데 만들면서 굉장히 재밌다고는 느꼈고 오히려 이런 게 교육 자료나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영업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미리 이제 일단은 배워놓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잘 이용해가지고 뭐 일할 때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고 일단 윤재 씨는 그 다음에 윤재 씨고 뭐 어쨌든 또 돌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들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툴의 이해나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뭐 신입 직원분들도 하셔야 되니까